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솔로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꽤 핫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솔로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 솔로 6명, 남자 솔로 6명이 나와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서 커플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커플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아무튼 우리는 항상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심지어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만나고 호감을 가지고 점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도 있지만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랑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같이 사랑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요즘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사랑을 하려면 우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자만추예요. 여기서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요의 줄임말로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어요? 저 소개팅 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요즘 만난 사람 있어? 내가 아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개팅을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커플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 소개팅은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직장인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소개팅을 몇 번 해봤는데요. 특히 대학생 때 많이 했죠. 사실 기억에 남는 소개팅이 하나 있는데 제 선배가 선배 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때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쭉 보니까 저기에 뭔가 소개팅을 하러 나온 것 같은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냥 느낌이 좀 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선배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었어요. 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뛰쳐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제가 그 사람이랑 잘 됐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시킨 그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개팅으로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흔해요. 혹시 여러분도 소개팅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는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대면 소통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만남의 방법은 바로 데이팅 앱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전부터 데이팅 앱을 이용했는데 외국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데이팅 앱들도 우후죽순 생겼어요. 이런 이유로 이런 데이팅 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이제 데이팅 앱을 사용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은 좀 믿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실제 후기를 보더라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후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후기들도 있었어요. 얘기가 잘 통해서 직접 만났는데 앱에 올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실망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데이팅 앱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소개팅? 데이팅 앱 말고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가 아닌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커플 매칭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회사 동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걸까? 오늘의 단어입니다. 1번, 어쩔 수 없다. 이 표현은 현재의 상황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해야 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 아이가 아파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친구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가 당연히 아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팅 얘기를 했는데 소개팅이 잘 되면 두 사람이 커플이 되는데 잘 안 되면 아쉽지만 이 결과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소개팅을 해서 잘 되면 커플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어 공부를 하려는데 너무 피곤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오늘은 푹 쉬고 내일 화이팅 하세요. 2번, 느낌이 쎄하다. 느낌이 쎄하다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판단할 이유 없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인데 어제 밤을 새서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그냥 이상하게 느낌이 쎄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나중에 학교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숙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엄마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들이 조용할 때 느낌이 쎄한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느낌이 쎄한데? 야근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은 진짜 야근을 합니다. 제 소개팅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제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 느낌이 쎄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느낌이 맞았어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언제 느낌이 쎄한 경험을 해 보셨어요? 3번, 우후죽순 생기다. 우후죽순은 한자어로 우후는 비가 온 후라는 의미고 죽순은 대나무 새순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비가 온 후에 이 죽순이 많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우후죽순 생기다는 어떤 것이 한꺼번에 많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제가 사는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 작년 여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회사가 우후죽순 생겼고요. 그리고 요즘은 밀키트 가게들도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데이팅 앱 얘기를 다시 해보면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데이팅 앱들도 우후죽순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틴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팅 앱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요즘 우후죽순 생기는 것들이 있나요? 4번,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해서 등잔은 옛날 사람들이 불을 켜기 위해 사용한 작은 그릇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등잔에 불을 켜면 등잔의 아랫부분은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이 의미는 가까이 있는 것을 못 찾을 때 아니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찾기 힘들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문장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TV 리모컨을 찾고 있는데 소파에도 없고 탁자 위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V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에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다시 오늘 에피소드 얘기를 해보면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데이트를 할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